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 사용자 경험 관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앞부분 사우전아이즈의 개요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사우전아이즈 프로덕트 세일즈 이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에서 좀 어렵지만 쉽게 여러분에게 데모를 전달할 땐 시스코의 새로운 조직, 커스터머 서비스 조직에서 CSS를 담당하는 가순학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두 명 말고도 저희 백엔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Q&A 창에 바로바로 응대를 해줄 거고요. 마지막에 Q&A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잠시 진행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을 발표하다 보니까 혹시 나는 소리가 안 들린다, 뭐 화면 사우전아이즈 개요 및 활용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데도 쓰이고 또 고객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도 애플리케이션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갈아타곤 합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그 경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런데 이런 환경에서 IT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현대화되면서 컨테이너화되고 또 분산된 아키텍처로 변하면서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변해가면서 이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또 애플리케이션은 사스 기반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역시 변화가 되고 있죠.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코로나 이런 환경 때문에 원격 근무자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은 계속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이고 인터넷은 새로운 네트워크이며 사스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로입니다. 자, 지사에 있는 사용자 또는 본사에 있는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비싼 전용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뀌고 있죠. 사용자는 지사, 본사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지, 카페나 집의 원격 근무지에서 접속을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사스 기반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IaaS 형태로 올라가면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은 또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사용자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위해 전통적으로는 전용행선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웽 구간을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가운데 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모두 회선 사업자가 관리하는 그 노드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회선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SLA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실사용자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의 모든 가시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죠. 사용자는 지사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지에서 접속을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가운데 인터넷은 관리 및 확인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도 어려웠고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사우전아이즈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우전아이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설명을 드릴 때 교통방송과 그리고 실시간 내비게이션 또는 구글 맵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구글 맵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때 어떠십니까?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언제쯤 도착할 거라는 그 예상 시간도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우전 아이즈, 1000개의 눈이죠. 이건 1000개의 눈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 내가 내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이 나의 위치 정보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속도 정보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다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이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자한테는 언제쯤 도착할 거야, 어떤 경로가 최선이야 이렇게 알려주듯이 사우전드 아이즈도 마찬가지로 1000개의 눈, 이건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1000개의 눈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것을 플랫폼으로 던지고 사용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정말 넓은 가시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교통방송과 같은 것은 NMS로 저희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은 이건 사우전드 아이즈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테스트, 대시보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에이전트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클라우드에 있는 사우전아이즈 대시보드로 보내주고요. 사용자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이전트. 이것은 시스코가 이미 설치를 다 해놓은 에이전트들입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 그리고 500개 이상의 주요 ISP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노드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은 거기에 접속을 해서 테스트 설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기업 고객분들은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싶어. 아니면 우리 지사에서 출발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용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우리 데이터 센터나 지사 이런 환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VM이나 아니면 베어메탈 또는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카탈리스트 9K나 8K 아니면 ISR 라우터에 올리시면 가능합니다.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엔드 유저겠죠. 그 사람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단말기에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다면은 정말 사용자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그 모든 경로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네트워크의 경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홉 바이 홉.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홉 바이 홉 정보를 볼 수 있고 해당된 노드 아니면 해당된 링크에 어떤 네트워크의 측정 정보 예를 들어서 패킷라든가 아니면 지연이라든가 지터 등 이런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BGP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제일 먼저 DNS 레졸루션부터 시작을 하죠. HTTP 페이지에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음성 트래픽이다 그러면 RTP 서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앱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우리가 웹페이지 로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들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모든 정보를 연관지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특정 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시점에 네트워크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해당되는 시점에 그 HTTP라든가 아니면 DNS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간을 볼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 단말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가는 모든 경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인터넷 구간 또는 CDN 사업자 구간, 또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퍼블릭 클라우드, SaaS 이 모든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우전드 아이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객 경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고객이라 함은 기업 서비스를 받는 일반 사용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 회사, 신제품 출시와 같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응답 속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서울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 미국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질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품질 정보, 접속 품질을 대시보드로 시각화하고 또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빠르게 관련된 ISP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 요즘에 굉장히 많죠. 재택근무자 아니면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집에 홈 와이파이 정보, 그리고 사용자의 CPU라든가 메모리 이런 단말 정보, 사용자가 VPN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한다 그러면 VPN 정보들,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사스 사용 모니터링, 요즘에 오피스 365라든가 워크데이라든가 아니면 셀즈포스닷컴이라든가 많은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은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트래픽이 전달이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주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D-WAN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그 기업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SD-WAN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사우전드 아이즈는 예를 들어서 SD-WAN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VPN의 오버레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논리적 구간은 우리가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홉 바이 홉 물리적인 구간에서 어떻게 트래픽이 지나가는지에 대한 언더레이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사우전드 아이즈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 정보를 SD-WAN과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에 사우전드 아이즈를 에이전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탈리스트 AK나 9K 이위에 쉽게 올려서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시스코 웹엑스라든가 MS 팀즈, 줌과 같은 협업 솔루션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서 음성 품질이 떨어진다? MS 팀즈를 쓰는데 파일 다운로드가 느리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고객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우전드 아이즈를 통하면은 실시간 양방향 음성 트래픽 같은 거, 비디오 트래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접속을 할 때는 처음에는 웹 접속부터,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 노드,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을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에이전트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서비스의 측정 정보, MTTR이라든가 MTTI 같은 지표 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우전드 아이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세션에서는 가순학 이사님께서 데모와 함께 기술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리는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명환 이사님께서 사우전드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창규 프로님 저한테 호스트 프레젠트 권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우전드 아이가 생각보다 좀 다양한 기술들을 써요.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술부터 옵션까지 기술을 쓰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모르시는 분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눈에 쏙쏙 들어오는 데모를 저희가 좀 해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모는 제가 한 5개 정도 유스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맨 첫 번째는 사우전 아이를 좀 오늘 대부분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전 아이의 또 하나 이제 사스 기반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사우전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아까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뭐고, 그다음에 테스트라는 게 뭐고,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각각 유스 케이스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우전 아이 대시보드인데요. 제가 여기 한번 좀 화면 잘 보이시죠?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로그인해 보시면 대시보드 여러 메뉴가 있어요. 대시보드 딱 보시면 눈에 들어오시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의 어떤 실시간 이벤트를 알려주고 전광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대시보드는 우리가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난 이걸 보고 싶어.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대표로 그냥 웹엑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웹엑스에 대해서 어떤 성능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아시아에 주로 우리 회사가 아시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시아 영역별로 어떤 네트워크 지표를 만들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옆에 보시면 뭐 나라별로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탭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즉각적 색깔로 딱 표현해서 여기 색깔이 좀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대시라고 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대시보드가 있고요. 여기서 샘플로 하나 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이제 말레이시아 쪽 가버먼트에서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다 자기가 맞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가용성이나 아니면 DNS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대시보드는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만드는 거다 라는 거를 대시보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우전 아이는 에이전트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 에이전트, 별도의 전용 장비가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쓰는 이 맥 데스크탑도 하나의 엔드포인트거든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드웨어 박스에도 올릴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라즈베리도 있고 VM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사우전 아이 웹에 보시면 그 모델별로 어떻게 하라는가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예를 한번 볼까요? 시스코 앱 호스팅이라고 있는데요.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에도 우리 사우전 아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카탈리스트 9000 장비, 9300이나 9400 장비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도 여기 커맨드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아이디를 뭐 11번 주고 내 IP를 DHCP 주고 VLAN 10번을 쓸 거냐 이런 것만 딱 설정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장비 쪽에 설정을 넣으면 이 설정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피 페이스트만 하면서 네트워크를 쉽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넥서스 스위치, 라우터, 뭐 리눅스, 도커 이런 식으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에 서버가 좀 남네? 얘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리눅스가 깔렸으면 리눅스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고요. VM웨어가 있다면 그냥 VM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기반을 우리가 올리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에이전트.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명환 이사님께서 전 세계 뭐 200개, 한 500개 정도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546개네요. 현재 546개가 전 세계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미국에 우리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LA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 테스트를 하고 싶어. 우리 회사가 어느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접속하는 거를 좀 테스트하고 싶어 하면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그냥 갖다가 이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글이 나와서 잠깐만요. 싱가포르에 보시면 에이전트가 다 있어요. 보시면 싱가포르에 보면 알리바바도 있고 그 다음에 AWS 아마존에 대한 웹 서비스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365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그 애주어에 있는 애주어 데이터 센터에도 사우전 아이 에이전트가 미리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갖다 활용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밑에 구글도 있고 밑에 보시면
더 추가된 게 이 웹엑스도 있어요. 기존에 우리 웹엑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웹엑스 어떤 품질을 점검하고 싶으면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싱가포르 이 데이터 센터 이런 데에도 이런 사우전 아이에 대한 같은 서비스하는 영역에 이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 서버만 실행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웹엑스에 대한 서비스를 엔드투엔드 바로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뒤에 데모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다음에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테스트에 대한 거를 딱 눌러보시면 Add New 테스트가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테스트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 우리 OSI 7 레이어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지컬 네트워크, 레이어 2, 3인데 사우전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 3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게 이 BGP에 대한 테이블을 보고 싶어. 우리가 전 세계 BGP 라우팅 테이블을 광고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라우팅 테이블이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싶어. 이런 거 할 때 이제 BGP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에 에이전트 서버, 에이전트 테스트가 있는데요. 내 에이전트하고 서버나 다른 에이전트 간의 통신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DNS 테스트,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웹 서비스 종류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HTTP 서버, 우리 웹 서버가 살았나 죽었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요. 페이지 로드 같은 경우 우리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다 로딩이 되는지, 우리 크롬 드라이버, 크롬 브라우저 같은 데 보면 거기 개발자 툴에 보면 다시 타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사우전 아이가 이런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툴이 하나가 있는 게 트랜잭션 테스트거든요. 제가 나중에 오피스 365 할 때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클릭한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내 아이디를 로그인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실행하기까지 정상적으로 다 모든 플로우가 다 정상적으로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시스코 테스트를 하나 걸어놨어요. 기사님, 화면이 조금 작다는 피드백이 있어서요. 배율을 뭐 네. 110이나 120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네, 대부분 다 잘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일부 참석자분들이 조금 안 보인다고 네. 하셨어요.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로드에서는 페이지 로드에 대한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 로드 테스트를 하면 밑에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자동적으로 다 테스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로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한 4.8초 시스코 웹페이지를 전체 풀 다운로드 봤는데 4.8초 정도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시간을 다 알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테이블에 보시면 각각 저는 이집트 카이로인데 카이로가 되게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지금 보시면 8.7초 걸렸어요. 다른 데는 6초, 4초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뭐 타임 프레임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나는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워터풀이라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하나 받을 때마다의 이 컨텐츠 우리 웹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받을 때마다의 하나하나 타임.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컨텐츠 왜냐하면 컨텐츠를 우리가 섹터를 나눠서 어떤 것들은 로컬 서비스를 하고 어떤 데는 CDN으로 넘기고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컨텐츠 중에 어느 부분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웹페이지 서비스는 늦다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TTP 서버에 대한 상태들 그래서 가용성이 어떻고 리스폰스 타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로스, 딜레이, 지터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많은 게 우리 사우전 아이도 가장 잘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로스하고 레이턴시 지터거든요. 그래서 레이턴시를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얼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30ms 때문에 네트워크 쪽은 다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명환 이사님께서 설명한 이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내가 시스코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한번 클릭해 보시면 사이트가 나왔는데 시스코를 딱 클릭해 보시면 다 나눠져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중국에서는 딱 해봤더니 시스코가 아카마의 CDN 서비스를 받고 있는구나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고요. 봤더니 중국에서는 홍콩으로 가는구나. 밑에 한번 또 해볼까요? 뉴욕에서는 저기 데모가 미국으로 가는, 조금 시카고로 가는. 빠르다는 피드백이 있어서요. 조금만 느리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LA로 가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DL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BGP 같은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시스코 사이트도 184.26.20.0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BGP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에 보면 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우리 BGP 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인데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는 제 노트북에 지금 에이전트를 하나 깔아놨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뷰를 딱 보시면 제 노트북에 대한 성능, 지금 에이전트를 제 거 하나만 지금 등록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에이전트를 보시면 제 에이전트의 메모리, CPU가 얼마고 지금의 네트워크가 제가 얼마큼, 지금 보시면 지금 링크 속도가 280메가, 시그널 퀄리티가 뭐 76%다. 뭐 이런 정보까지 다 보이실 거예요. 게이트에 대한 상태, 나의 테스트한 상태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사이트에 로그인했는 이런 시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메뉴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하나하나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서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봤는데요. 제가 에이전트에서 어느 사이트를 얼마큼 접속했을 때 상태가 좋네,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 가능하고요. 저희가 어떤 제 클라이언트에서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에서도 제가 네트워크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그 상태 정보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만큼 동일하게 이 지표를 다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 인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아니면 사스 서비스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사스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거를 좀 미리 알면은 좀 대응이 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스코 이제 사우전 아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서비스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번 봐볼까요? 어떤 게 있나? 여기 한번 찍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장애난 게 있었네요.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딱 찍어보시면 MS 서비스가 사스 서비스인데 이때 한번 이슈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밑에 내려보시면 MS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에서 일부 서비스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딱 찍어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들.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발생했었네요. 딱 찍어보시면 아마존 서비스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 시간대에 좀 영향을 받았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 회사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설명했는데요.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버리면 첫 번째 사우전 아이 대시보드는 우리가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치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오피스 365에 대해서 오피스 365에 로그인 테스트를 하고 싶다 하면 어느 테스트를 어느 에이전트에 실행해야 할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에이전트에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치를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로드를 우리가 테스트한다면 기본적인 HTTP 서버, 그 다음에 에이전트 서버, BGP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사항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카탈리스트 9300, 9400의 에이전트가 번들로 되어 있고요.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바로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별도의 돈을 안 들이고도 이 사우전 아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인사이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그럼 이게 우리 네트워크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라는 게 사우전 아이의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좀 이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많이 CDN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 서비스를 하는데 아니면 사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장애인지 아니면 CDN 사업자가 장애인지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스 케이스는 미국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쪽의 서비스가 이제 이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비스의 특정 지점 쪽에서 영향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게 세이브드 이벤트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딱 클릭해서 협업할 사용자한테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면 이런 링크로 딱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자랑 이슈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 이슈인 것 같아. 아니면 다른 CDN 사업자 이슈인 것 같아. 그러면 요걸 캡처를 해가지고 샌드 투 이메일 하면 바로 이 사용자한테 그 담당자한테 가기 때문에 담당자도 동일한 화면을 보면서 지금같이 우리 트러블슈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요 유스 케이스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미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아틀란타 서비스 쪽에서 좀 영향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여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일 건가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던 아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왜 안 될지 사실 되게 난감할 텐데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HP 서버가 안 되는 거, 서버가 접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네트워크에서 봤는데 에이전트 중에 아틀란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틀란타는 계속 지금 100% 네트워크에 대해 로스가 발생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트래픽이 엔드-투-엔드 통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딥다이브하게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스뿐만 아니라 뭐 딜레이 지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전체 요약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상태를 좀 저희가 보고 밑에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딱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아틀란타잖아요. 여러 가지가 항목 중에 저는 이제 아틀란타 요 하나만 보고 싶다 하면 show only this agent만 딱 클릭하시면 이 에이전트에 대한 트래픽만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에 대한 로케이션을 쭉 봤더니 지금 아틀란타에서 지금 아틀란타의 US 쪽에 AS 넘버를 더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텍사스 갔다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에 AT&T 쪽에서 패켓 드랍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네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 한번 로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지금 발생했잖아요. 발생 이전으로 딱 찍어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보면 이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이슈 자체가 CDN 사업자나 아니면 다른 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터넷 사업자의 문제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AT&T 이 사업자, 우리 국내 같으면 SKT겠죠. SKT나 KT나 LG U+한테 이런 정보를 좀 주고 받으면서 네트워크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하시면 어떤 장애 처리나 아니면 이슈나 이런 걸 빨리 이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 유스 케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요약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망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해서 인터넷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를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주의 이제 웨스트팩 은행 같은 경우 자체 분산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전체가 지금 다 장애 났어요.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사전에는 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후에 보니까 갑자기 호주의 전체 네트워크가 지금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트워크를 봤더니 다 커넥션 타임아웃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들 네트워크를 봤더니 100% 다 로스네. 네트워크에 지금 다 로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패스 비주얼레이션을 봤더니 여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트워크에 라우팅이 안 되고 다음 합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떤 BGP의 문제인가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BGP를 딱 클릭해봤더니 BGP 테이블에 대한 가용성을 봤더니 그 전까지는 다 100%였어요. 이 BGP 같은 경우는 사우드나이가 전 세계 그 노드마다
그 피어 라우터하고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에이전트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BGP 테이블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용자 네트워크 BGP 테이블이 어떤지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식을 봤더니 이 BGP 테이블이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웨스트 뱅크에 있는 BGP에 대한 네트워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다 이해하시기 힘드시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 전체 대역이 다 문제가 발생하면 ISP 문제가 아니라 BGP 라우팅, 우리 쪽에 있는 웨스트팩의 라우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세션의 이제 메인 테마죠. 그래서 SaaS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aS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웹포털 같은 경우는 그냥 웹포털에서 하나의 서비스가 넣으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SaaS 서비스는 우리 SaaS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까 그 오피스 365 MS 같은 경우는 애주어의 자체 네트워크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망을 다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망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건가? 사실 이게 하나의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 365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사업자의 문제야, 아니면 사스 망 자체의 문제야. 사실 이런 부분은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스 한번 모니터링 하는 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스 대시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사스 중에 하나의 오피스 365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피스 365가 전 세계,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 대해서 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사에 대해서 각 에이전트마다 MS 오피스 365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가용성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직관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지금 보면 세계 테스트에 대해서 99.6% 약간의 몸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일까 이런 부분을 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용성을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다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이집트가 95%나 좀 약간 이집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S 오피스의 응답 시간을 봤을 때 이집트가 563일 있으니까 약간 좀 느리구나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표로 나타내서 나라별로 가용성은 다 괜찮네. 한 시간별로 봤을 때는 과거에 문제가 발생했었구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쭉 보시면은 요때 보시면 이집트에서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했었네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이때 순간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대한 성능 테스트, 로드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트랜잭션 테스트를 한번 좀 봐볼게요. 그래서 트랜잭션 테스트를 넣으면 우리 아까 여기서 테스트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트랜잭션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트랜잭션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트랜잭션 테스트에 보시면 현재 지금까지에 대한 컴플리션을 돼 있고 트랜잭션 타임을 봤을 때는 현재 7초, 6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요. 트랜잭션에 대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MS 오피스 365에 대해서 로그인 사이트에 접근한 다음에 제가 MS 365에 로그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데까지를 엔드투엔드 다 검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 365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정 이제 지역에서 오피스 365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원인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신시내티 오피스에서 하나가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을 하나 찍어보시면 웹 서비스가 하나가 좀 빨간색으로 뭔가 떠 있네요. 그러면 이 신시내티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좀 네트워크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네트워크 탭에 오버뷰를 가서 네트워크에 대한 로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은 6%인데 얘는 34%야. 그러면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시간대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찍어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34%에 대한 로스.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저는 신시내티 요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show only this agent를 하면 이 에이전트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하나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정상이었는데요. 이때 한번 문제가 발생했었네요. 같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하이오 쪽에서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좀 찍어 보시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상세하게 좀 봤더니 좀 늘려볼까요? 쭉 타고 나와서 MS에 있는 요 구간. 지금 여기 보시면 오하이오에서 쭉 네트워크를 타고 와서 보시면 여기서 MS 네트워크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ISP 사업자고 여기서부터가 이 색깔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확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MS에 대한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 사업자를 쭉 타고 가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사실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간, 이 구간이구나. 그래서 이 서비스 안 되는 게 우리 네트워크 문제도 아니고 ISP 사업자의 문제도 아니고 MS 네트워크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쉐어드 해가지고 이 담당 MS 담당자한테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그 분하고 같이 이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트러블 슈팅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인터넷 구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문제인지 아니면 사스 사업자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우저라인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번 오피스 365인데 아까 제가 로그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로그인을 하는데 특정 지점에서 로그인이 엄청나게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로그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얘는 22초가 걸리고 있네요. 보시면은 다른 데는 7초, 8초 걸렸는데 22초 걸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에이전트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얘가 네트워크의 문제인가 한번 일단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탭 네트워크를 가기 전에 웹서버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웹서버 다음에 이제 메이저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웹서버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을 봤더니 다른 것들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는 이게 웹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평균이나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다른 테이블 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딜레이를 봤을 때 다른 데도 한 200에서 400밀리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웹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 밑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사실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오시겠죠? 한번 네트워크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트워크를 찍어봤을 때 이 로스나 보시면 딜레이, 지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 보셨어요. 이거는 단순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트랜잭션 탭에 가서 트랜잭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워터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워터풀을 딱 찍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을 이 오피스 365에 처음에 딱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봤는데 로그인 페이지를 로드하는데 지금 14초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 365 페이지에 딱 떠서 로그인하면 뜨는데 14초 걸렸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보이시겠죠? 딱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전체 시간 중에 여기서 가장 많이 걸렸네요. 한 12초를 걸리고 있어요. 그럼 12초를 딱 봤더니 인증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딱 넣고 우리가 로그인을 딱 클릭했는데 인증 시스템 쪽에서 뭔가 좀 딜레이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되는 시간대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전에 잘 되는 시간 쪽을 딱 클릭하고 이 로그인 페이지를 딱 봤더니 보시면 여기에 똑같은 이 로그인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378 밀리세컨드거든요. 그 얘기랑
이 MS의 로깅 시스템 쪽에서 뭔가 딜레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게 단발성이면 상관없으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MS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스 사업자의 어떤 뭐 인증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사우전 아이가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 인증이 어떤 서비스가 문제 있는지 사실까지 몰라요. 하지만 인증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거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TX 저희가 초청장 드릴 때 이런 부분을 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이 A사의 지금 요 대리님 부장님인데요. 제 부장님이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미팅이 끊겼다고 하는데 아까 오피스 365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걸 모른다고 하면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계속 머리만 극적극적 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보신 다음에 이거 MS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바로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협업 솔루션 웹엑스 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엑스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피스 365보다는 또 한 가지 더 복잡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는 우리가 웹엑스에 처음에 미팅을 조인하는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브릿지 같은 건 제가 화면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같은 음성, 이런 화면 이런 것들이 나가는 서비스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웹엑스 저는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쪽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은 콜라보레이션하고 멀티미디어 존들은 각 지역마다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싱가포르, 도쿄 이쪽에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좀 테스트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 헤드쿼터뿐만 아니라 각각 지역 리전에 있는 이 CB나 MMP 이 영역까지도 보이스 음성까지도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좀 같이 봐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웹엑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UI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똑같아요. 대시보드에서 웹엑스에 대한 가용성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표시를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내 웹 서비스가 어떤지 이런 상태 모니터링. 서울에서는 패켓 로스, 이게 이제 패켓 로스거든요. 그래서 패켓 로스가 없네, 그럼 정상이고 이게 지금 저희가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하고도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딱 보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쪽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겠구나, 네트워크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이제 테스트를 좀 다 설명을 드리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샘플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UDP를 한번 에이전트를 좀 걸어놨거든요. 한번 이게 뭔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에이전트를 저희가 싱가포르에 있는 웹엑스의 그 데이터 센터, 우리가 지금 이 미팅하는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우리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그런 다음에 지터 레이턴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를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웹엑스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작아서 복잡해 보이시는데요. 이제 서울 쪽 하나만 좀 봐볼게요. 서울에서 보시면 현재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가 쭉 가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 일본의 엔티티로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시스코 웹엑스 센터 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로나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나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한번 상황을 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일부 이제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비디오나 보이스 품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스를 봤더니 이 시간대에 좀 많은 로스가 좀 발생을 했었네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딜레이들 이런 거 여기서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찍어서 봤을 때는 다른 사이트는 다 괜찮은데 이 사이트만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좀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웠을 때
네트워크에 어디가 문제가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시간 타임 프레임을 쭉 찍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런 구간들이 좀 네트워크에 대한 딜레이가 전체적으로 지금 네트워크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 네트워크에서 ISP 사업자 이 구간 쪽에서 지금 뭔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딱 보고 이게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이게 로컬의 문제인지 ISP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무실뿐만 아니라 집에서 할 때도 네트워크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노트북에 이제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다 하면 이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소호 사무실 같아요.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요 사람은 괜찮고 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보면 로스가 되게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한번 테이블만 딱 보셔도 로스가 지금 30%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건가? 딱 직관적으로 보면 로컬 네트워크인 것 같은데도 아까 이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 보면 이 네트워크의 와이파이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 웹엑스 서비스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컬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딱 찍어보시면은 와이어리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문제가 봤을 때 이 피터라는 사람은 80.11AC 5기가하고 2.4기가한테는 채널 1번이네요. 1번 쓰는 거 이렇게 확인하는데 앞뒤로 가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딱 찍었을 때 채널이 지금 1번이었다. 그 전에서는 한번 볼까요? 지금 80.11 13번 채널을 했다가 여기서 1번 채널을 했다가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겼다가 다시 붙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트워크 채널이 뭔가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걸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사무실이냐 아니면 개인용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택근무 환경할 때 주로 이제 임원급에 있는데 갑자기 쓰다가 좀 네트워크가 좀 느려진 것 같아.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우리 사스 서비스가 좀 느려진 것 같아. 이런 불만을 가끔 표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엔드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용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지금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페이지 로드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크데이라는 사스 서비스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한 1.8초였는데 갑자기 4초, 5초, 13초 막 그 로딩 타임이 늘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트 접속했는데 너무 느리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려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깔려 있다고 하면 요거를 딱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 네트워크만 딱 탭을 하시면 요때 당시에 로스나 레이턴시 딱 봤더니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그 전에는 3ms였는데 지금 230ms 확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얘가 지금 VPN을 붙어서 지금 사용하시고 오는구나. 그래서 영국 쪽에 VPN은 붙어서 지금 서버는 지금 어느 서버로 갔나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봤더니 지금 암스테르담 유럽 쪽에 있는 VPN 서비스를 갔구나 하는데 한번 그럼 잘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딱 클릭해 봤더니 이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버가 샌프란시스코. 이 사용자가 어디에 있지?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사스 서비스를 접속하고 있다가 요때 갑자기 VPN이 붙어버린 거예요. VPN이 붙어서 갑자기 유럽 쪽으로 이 서비스가 가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을 많고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서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션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명환 이사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설명을 드리고 많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은 했지만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모든 것을 들려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우전아이즈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없다면 고칠 수도 없다. 우리는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클라우드 환경, 많은 부분이 IT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고 관리도 어려웠던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사우전아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면 고칠 수도 없지만 이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 디지털 경험 보장을 위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트러블 슈팅을 하고 원인을 찾고자 하면은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키울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내가 볼 수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개선점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BR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저빌리티, 인사이트, 액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우전아이즈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제 14일 동안의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 시스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이제 카탈리스트 9300이나 9400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사우전아이에 대한 전체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지금 별도의 뭐 구매를 안 하셔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스코 이제 CS 팀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시스코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항상 저희 시스코를 컨택해 주시고.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Q&A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혹시 이제 기존에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질문 있으시면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질문을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과거 히스토리 정보는 얼마나 보관되는지요? 그래서 여기 벌써 답을 다 주셨네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경우는 이제 31일 보관된다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정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90일까지 가고 리포팅은 이제 90일까지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답을 또 주신 것 중에 사우전아이는 출발지에서 목적지 사이에 있는 장비들의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에이전트에서 정보를 수집 후 대시보드에서 보여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우전아이는 에이전트.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제 네트워크 장비 9300, 9400에 올릴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리눅스나 이런 장비도 다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그 단말에도 올릴 수 있거든요. 이 단말을 올린 걸 가지고 엔드투엔드 트래픽에 대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결과치를 대시보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말고 사내망에 사용해도 서버를 별도로 구성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300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VM이나 아니면 뭐 라즈베리파이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올려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우전아이가 사스 기반 서비스 때문에 이 에이전트하고 이제 사스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은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43 포트만 열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443이고 트래픽 테스트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트래픽의 용량이 달라지는데 사실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링크를 알려주셨는데 그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뭐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동 대응하는 설정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우전아이 이제 대시보드에서는 알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하면 나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거 연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알람을 받아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다 하면 첫 번째 방법이 가능한 부분이 이메일을 받아서 내가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웹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관이 운영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벤트를 받아서 뭐 티켓을 연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네트워크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서비스를 우회한다든가 뭐 서비스 사업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계속 뭐 문제가 품질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쪽 라인을 사용하고 다른 쪽 라인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API를 통해서 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300에 T 어플라이언스를 올리면 보안적으로 취약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저희 9300인 하나의 플랫폼 장비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도커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네임스페이스로 리눅스의 네임스페이스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 시스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CPU에 대한 부하까지 다 분산되기 때문에 사우전아 에이전트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스위치 성능이 저하된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까지 다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넥서스 제품도 T 설치가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밑에 답을 주셨는데요. 넥서스 9300, 9500 장비에 다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우드라이 웹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쭉 질문을 Q&A 보고 좀 질문을 좀 읽어드렸는데 혹시 다른 분 혹시 좀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 있으시면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 사용이나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 구체적인 비용을 알고 싶다 했는데요. 혹시 이거는 좀 기사님 네, 그 에이전트 숫자의 비용이 디펜던트 한 건 아니고요. 그건 테스트를 몇 가지를 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나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테스트 숫자 그리고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뭐 비용이 얼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테스트 하나가 그렇게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먼저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9300이나 9400 DNA 라이센스에는 기본적으로 장비 하나당 아까 얘기한 하나의 테스트 정도 5분 간격으로 테스트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무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창주 이사님 다음 에이텍스 세션 간단히 좀 소개 좀 하게 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에이텍스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다음에 각 아키텍처별로 저희가 에이텍스 세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T 솔루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DNA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NA 스페이스 SD-WAN까지도 다 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션들을 참석하시면 기술이나 아니면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캠퍼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시큐리티 콜라보레이션 오늘 얘기한 웹엑스에 대한 뭐 이런 미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링크 그래서 시스코 코리아 페이지에 서비스 에이텍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등록하게 해놓고 나중에 세션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혹시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